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 6인,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에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번 조정안 발표, 이 내용들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리두기가 3주 동안 더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4명에서 6명으로 2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조만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설 연휴라고 하는 변수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면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상 최근 유행 상황을 좀 보면 12월 3주째 정점에 도달한 다음에 일주일마다 1,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를 했거든요. 정부가 앞으로 두세 차례 걸쳐서 거리두기를 좀 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보다는 전파력이 높고 병원성이 낮은 걸로 평가는 되고 있는데 병원성이 낮더라고 하더라도 그 절대 수치 대비 입원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델타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어떠한 입원 환자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시 유행 상황 당시의 어떤 신규 확진자 규모 그리고 위중증 환자, 입원 환자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거리두기를 어떤 단계로 조정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설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명절 때 해왔던 거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이 되면서 일단 사적 모임 기준은 6명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설이나 추석 명절을 경험했을 때 대부분 휴게소라든가 휴게소에서 취식 금지 아니면 KTX라든가 기타 다른 대중교통은 창가 자리만 허용을 하는 이런 등등의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휴게소 같은데 임시선별 진료소가 설치되는 등 이런 상황들은 과거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질병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1일쯤에는 오미크론이 50%를 넘어가면서 우세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제 해외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우세종화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 미국도 유사한 시기에 오미크론이 미국에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첫 그 오미크론 환자가 12월 1일 날 발생을 했고 그 뒤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전북에서 그 해외 유학생을 통해 가지고 또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만에 시작점은 0.7% 검출률에서 2주 만에 70%를 넘어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우점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좀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델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다 잘 쓰시거든요.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이제 지연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오미크론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넘어야 될 산이고 그 넘어야 될 산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대응 전략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자가격리 기간이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미크론이 우점화돼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7일 정도로 단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단 치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 방법도 기존에는
PCR을 위주로 한 진단 방법을 하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접촉자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검사자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PCR 검사 방법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예. 신속 항원 키트를 이용한 검사 방법으로 전환을 할 거다.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부 호흡기보다는 상부 호흡기 쪽에서 또 원활하게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의 델타 때까지만 해도 신속항원 진단 키트가 비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면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치료도 일단은 어제 그 경구용 치료제가 팍스로비드가 들어왔고 그렇죠. 이 부분이 초도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점차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현재는 공공병원 위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하다 보면 해외 유입 확진자 추이도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걸 보니까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해서 4일 연속 최다 기록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해외 유입 환자들 중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이 오미크론이 우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중에 오미크론 환자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유지를 할 거다. 네. 중요한 부분은 해외 입국자 물론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또 경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도 안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여행 주의보도 연장이 됐던데 이제 혹시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교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체적인 코로나19 상황을 앞으로 뭐 상당히 조심스러운 예견이긴 합니다만 일단 2분기 정도가 되면 이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의 오미크론 국내에서의 정점 한 4월쯤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안정화가 시작이 될 거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한 2분기 정도면 상당히 좀 다소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네. 3분기가 넘어가게 되면 코로나19 자체가 종식될 가능성이 그런 어떤 빛이 보인다라고 할 네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반드시 필요한 해외 여행이 아니면 지금은 자제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백신 접종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분은 또 위중증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를 하시는 게 맞고 부득이해 해외를 가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방역 수칙은 스스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에 안 그런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또 감염의 우려는 높다 이렇게는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부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방역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 방역 패스 효력 유지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법원에서 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습니다만 방역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서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결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그 집행정지 또 효력정지를 인용을 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어떤 법원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역 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유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방역 패스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다만 방역 패스에 있어서의 지금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면서 방역 패스는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역 패스 그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신규 확진자가 20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좀 정체가 됐다라고 하고 또 다른 미국의 주요 대도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델타 때는 그래도 유행 기간이 상당히 좀 지속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오미크론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력이 델타보다 뭐 낮게는 2배, 높게는 6배까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만큼 많이 급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감염에 의한 집단 면역이 서서히 형성돼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율이 27.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급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졌고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이 형성되면서 집단 면역이 서서히 형성돼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일부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의료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의료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오미크론을 그러니까 델타를 오미크론 대체해간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남아공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피해 규모가 얼만큼인지는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급속하게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예.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